네,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로스쿨의 김현수 교수입니다. 예, 아마 저 혼자 전공이 법학인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계속 인증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결국 중간중간에 나온 질문들이 법 제도로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수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법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전자서명법 개정 작업을 지금 한 거의 20년 가까이 참여를 해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쪽에 이렇게 조금 천착을 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아까 이제 소개해 주신 것처럼 EIDAS와 관련된 것인데요. 앞에 세션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EIDAS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EIDAS 내용은 실은 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EIDAS를 바라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법학 전공이고 하다 보니 이 EIDAS가 법적인 관점에서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 그리고 EIDAS라고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도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용을 할 것인지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개념이나 관념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배경하고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EIDAS 2.0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2.0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1.0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왜 2.0이라고 한 것이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특징, 그리고 2.0에서 이제 앞서 세션에서 여러 번 언급이 되었던 것인데, 소위 말하는 유럽의 디지털 신원 지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념인지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로운 이제 신뢰 서비스가 있는데 그 중에 전자 속성 증명이라든지 전자 보관 서비스라든지 전자 원장과 관련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U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999년에 전자서명법이 제정이 되어가지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EU 역시 전자서명과 관련된 EU 개별 회원국에서 어떤 지침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1999년에 EU 차원에서 전자서명 지침이라는 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영어로 이제 디렉티브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EU에서 일정한 법적인 모델법 형식으로 만들어 놓고 각각의 개별 회원국에서 그 기준을 도입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개별 회원국마다 그 기준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른 입법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EU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단일 시장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 싱글 마켓 팔러시를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쉬운 예를 들어 보면 예컨대 프랑스에 있는 학생이 독일에 있는 대학에 지원을 합니다. 입학을 하려고 하는데 독일에서 발급받은 신원 확인 수단 가지고 프랑스에서 발급받은 신원 확인 수단 가지고 이제 독일에 있는 대학에 어플라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즉 신원 확인 수단이 공통적으로 영내에서 작용하지 않으니까 이런 단일 시장이라고 하는 EU의 정책적 목표가 좌절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뭔가 EU 개별 회원국 모두에게 법률처럼 적용될 수 있는 형식의 무엇인가를 만들어야겠다. 라고 해서 나온 것이 이제 2016년에 EIDAS라고 해서 전자 거래를 위한 전자 신원 확인 그리고 신뢰 서비스에 관한 레귤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1999년의 디렉티브는 기준을 주고 개별 회원국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국내 입법을 해야 되는데 이 레귤레이션은 그 레귤레이션 자체 가지고 개별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훨씬 더 단일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로는 좀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EIDAS 1.0이라는 것이 2016년부터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목에서 본 것처럼 크게 두 파트로 나뉘는데요. 전자 신원 확인, 즉 일렉트로닉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전자 서명으로 대표되는 신뢰 서비스라고 하는 트러스트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트러스트 서비스는 전자 서명뿐 아니고 저희로 따지면 이제 법인 인증서와 같은 전자 인장이라고 하는 개념도 도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타임스탬프도 법제화가 되었었고
등기 배달과 같은 경우도 이제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트러스트 서비스는 좀 다양화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일렉트로닉 아이덴티피케이션, 즉 전자신원 확인과 관련된 것은 여전히 개별 회원국에서 신원 확인 수단을 갖추고 일정한 보증 수준을 갖춘 다음에 유럽 전체에다가 그걸 통지하고 그것을 개별 회원국 간에 상호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이다스의 특히 전자 신원 확인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이 체계의 참여가 임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회원국에 대해서 이 EID의 도입을 강제하지 않고요. 그리고 유럽 전체 차원에서 이 홀리스틱한 그런 이제 체계를 구축하지는 않았던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016년부터 시행되었던 EIDAS 1.0에 대해서 약 4년이 지난 후에 EU 전체 차원에서 평가를 해봅니다. 과연 EIDAS 1.0을 만들어 가지고 디지털 단일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게 잘 되고 있느냐?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디지털 단일 시장의 발전을 보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주요 국경 간의 공공 서비스를 또 발전시켜야 된다. 그리고 단일 시장 내의 경쟁 촉진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EIDAS 1.0 같은 경우는 공공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 그리고 시민의 영역에서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된 거죠. 평가 결과를 보면 신원 확인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원래 애초에는 2030년까지 주요 공공 서비스의 온라인 이용 가능한 것 해야 되고 그리고 80%의 시민이 EID 솔루션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근데 2021년 시점에서 판단을 해보니 총 27개국 EU 회원국 중에서 14개국만 EID와 관련된 체계를 만들었고 유럽 전체 차원의 그것을 이제 통제하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결국 59%만 이제 안전한 EID를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트러스트 서비스와 관련돼 가지고는 70% 정도가 시간이 절약된다. 그리고 행정 절차의 간소화가 이제 실감이 된다라는 효과성을 일정 부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트러스트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감독 기구 간 협력 장치가 부재하다. 이것 역시 이제 협력이 부재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이제 도출이 되었고요. 결국 지금 EIDAS 1.0 체계로는 계속해서 밀고 나가서는 안 되겠다. 바꿔야겠다. 틀을 또 하나를 바꿔야겠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새로운 또 환경을 저희가 또 수용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채용한 이제 분산 원장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이 EIDAS 체계 내에 포섭을 시킬 거냐, 또는 문서 보관과 관련되어 가지고 또 이 아카이빙을 어떠한 이제 법적 취급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 등등, 뭐 EIDAS와 관련된 1.0의 한계를 극복하고 적용 범위를 좀 넓히는 그러한 것이 또 이제 새롭게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에 EIDAS 1.0이 제정이 되고 시행되고 난 이후에 2020년부터 사후 평가를 하게 됩니다. 1.0이 과연 어떤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쭉 거쳐 가지고요. 결국 2024년 봄에 EIDAS 2.0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롭게 유럽 연합 차원에서 채택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EIDAS 2.0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IDAS 2.0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앞서 EIDAS 1.0에서 본 것처럼 전자적 신원 확인과 관련된 부분이 개별 회원국에게 임의로 그 EID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한계를 좀 극복하고자 하는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유럽 디지털 신원 지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세션에서도 잠깐이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뭐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개인 신원
자격증명, 전자서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신원 관련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관리를 해야겠다. 그 다음 앞서 EIDAS 1.0이 가지는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회원국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회원국 간의 또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특징입니다. 결국은 모든 회원국이 이 디지털 신원 지갑을 도입하고 EU 전역에서 이 디지털 지갑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속성 증명서를 가지고 신원을 확인하거나 또는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EIDAS 2.0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앞서 EIDAS 1.0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계가 개별 회원국이 EID 체계와 관련되어서 임의적인 수용 방식을 채택했다면 2.0에서는 공공뿐 아니고 민간 부분에서도 이 디지털 신원 지갑을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공적 영역뿐 아니고 금융이라든지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이 디지털 신원 지갑 또는 EID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의 정보 이제 통제가 강화되는 또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이런 측면도 이 EIDAS 2.0이 가지는 이제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IDAS 1.0과 2.0을 비교를 해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EIDAS 1.0에서는 이제 유럽 차원 전체의 그런 조화로운 그런 측면이 부족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제 신원 지갑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조화를 좀 추구하게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유스 케이스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뿐 아니고 민간 부분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유스 케이스도 굉장히 늘었었고, 그 다음 이제 이 아까 그 신원 지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신원 지갑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체계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 적용 범위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제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약간 법적인 개념인데요. 이 유럽의 디지털 신원 지갑의 법적 정의를 좀 보면 사용자가 신뢰 당사자 및 유럽 디지털 신원 지갑의 다른 사용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개인 식별 데이터 및 속성의 전자 증명을 안전하게 저장, 관리, 검증하고 그리고 적격 전자 서명. 이전에 저희가 공인 인증 체계에서 공인 이제 전자 서명과 유사한 그런 관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적격 전자 서명을 통해서 서명을 하거나 적격 전자 인장을 통해서 날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 식별 수단을 유럽 디지털 신원 지갑의 법적 정의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유럽 디지털 신원 지갑과 관련해서 유럽에서 이제 각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는 동영상인데요. 간단한 거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동영상에서 지금 제 뒤에 부분 설명할 걸 다 그냥 담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동영상에 있던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번 말로 한번 풀어서 보면, 뭐 이유 신원 지갑 안에 이제 공적 부분하고 사적 부분과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속성 증명서나 관련된 증명서, 인증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신분증이라든지 또는 뭐 졸업 증명서와 같은 이런 것들도 이 디지털 원리단에 이제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그걸 가지고 뭐 은행 서비스라든지 뭐 차를 빌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럽 디지털 신원 지갑이 가지는 이제 특징 중, 즉 EIDAS 2.0이 가진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이 개별 회원국으로 하여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화라고 하는 걸 이제 담고 있고, 그걸 위해서 EIDAS 2.0이 2024년 5월 20일 날 이제 시행이 됐는데요. 24개월 내에 EID와 관련된 구조를 다 정비하라라고 하는 이제 개별 회원국의 의무를 좀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과 유효성 확인 보장, 그리고 유효성 검증과 관련된 메커니즘도 이제 제공을 해라. 그리고 2024년 11월까지 유럽위원회 차원에서 이제 시행법을 통해서 참조 표준 목록을 수립하고 디지털 신원지갑의 구현을 위한 사양 및 절차를 확립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열심히 그런 작업들이 이제 진행 중입니다. 말씀드린 뭐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건데, 앞서 이제 동영상에 있던 내용이랑 뭐 마찬가지죠. 이 신원지갑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자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그래서 EU 시민뿐 아니고 EU에서 거주하는 자 또는 EU 기업은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용 가능성 역시, 즉 적용 범위 역시 이제 굉장히 넓어졌다. 그래서 공공뿐 아니고 민간 서비스에 대한 접근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거나 특정한 개인 속성 등을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신원 지갑 안에 속성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데, 예컨대 뭐 나이트클럽에 들어간다 또는 뭐 담배를 산다, 술을 산다라고 할 때 필요한 속성은 연령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령과 관련된 정보만 줄 수 있다.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EU 내에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플랫폼은 이 디지털 신원지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용자에 의한 자기 정보 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지갑에 의해서 사용자는 자신의 아이디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증명서라든지 이런 항목을 제3자와 공유할지를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제 선택한 정보가 제3자에게 가고 난 이후에, 제공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추적하는 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통제하기 때문에 공유에 필요가 있는 정보만이 공유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정 부분 보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마트폰에 개인 디지털 아이디 지갑을 설치하고 지갑에 기본적인 데이터, 운전면허증, 졸업증서, 은행카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다운로드를 할 수 있고 보존하고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앞서 EIDAS 1.0이 나오기 이전에 문제가 있었던, 예컨대 뭐 다른 나라의 대학에 입학을 하는 그런 절차, 이런 것들이 이 신원지갑과 관련된 체계가 다 구축이 되고 나면 이제는 아무 무리 없이 EU 전체에서 단일 시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실현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EU 디지털 신원지갑의 또 하나 이제 특징이, 이전에 EIDAS 1.0에서는 개별 회원국이 EID와 관련된 체계를 구축할 때 그 체계와 관련된 보증 수준을 낮음, 그다음에 보통, 그리고 높음 이렇게 서로 설정을 달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회원국 간의 보증 수준이 일정 부분 매칭이 되지 않으면 서로 그 신원 확인과 관련된 상호 인정이 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신원 지갑을 채택할 때는 보증 수준을 전부 다 이제 하이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 신원지갑과 관련된 이제 인증은 개별 회원국에 설치되어 있는 적합성 평가 기관에 의해서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개별 회원국은 적합성 평가 기관의 이름과 주소를 유럽 위원회에 통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위원회는 이 정보를 모든 회원국에게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저희가 동영상에서 나왔고 설명도 잠깐 드린 부분이 있는데 사이버 보안과 관련되어 가지고도 이 신원 지갑은 유럽의 사이버 보안 인증 체계에 따라서 이제 수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 EIDAS 2.0과 관련해서 이제 적합성 평가 기관 부분, 그 다음에 감독 기관 부분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보라색으로 짙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런 기관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설치되고 운영이 되어야 될 것들을 전체적으로 도식화해 놓은 것입니다. 그냥 이거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까지는 이제 신원 지갑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제 또 하나가 EIDAS 1.0보다 더 추가적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전자 속성 증명입니다. 그래서 아까 신원 지갑 내에 탑재될 여러 가지 증명서와 관련된 법적인 취급에 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 이 2.0에서는 뭐 졸업증명서나 면허증, 출생증명서와 같이 이런 증명된 속성을 수집, 생성, 발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전자 속성 증명서의 제공자가 되게 하고요. 그리고 이 적격 전자 속성 증명 그리고 공적 출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공공부문 기관 또는 기관을 대신해서 발급된 이 속성 증명과 관련된 비차별 원칙, 즉 종이 형태로 적법하게 발급된 증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저희가 모바일 운전면허증, 뭐 모바일 주민등록증,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증명서가 있는데 명시적으로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법적 효력이 이제 차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정이 아직까지는 저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관련된 검증 체계도 이제 구축하도록 개별 회원국에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취급 관련된 부분 역시 이제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그 속성 증명서 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개인정보 데이터를 그들이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의 개인정보 데이터와 결합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무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관점도 이제 신경을 쓰고 있죠. 다음 이제 전자보관 서비스입니다. 이 전자보관 서비스 역시 이제 새로운 신뢰 서비스의 한 유형으로 이제 등장했는데요. 이 전자 데이터가 보존 기간 동안 문서의 무결성, 출처, 정확성, 법적 특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전자 데이터, 문서의 수령, 저장, 삭제 및 전송을 보장하는 서비스이고,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법적 효력, 즉 비차별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보관되고 있는 것이 나중에 소송에서 증거로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법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된 것이죠. 그다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이 여러 가지 이제 저희도 되기 그런 뭐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부산 이제 블록체인 규제자의 특구 법률 자문을 계속 해왔는데, 문제는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아무런 법적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블록체인에 있는 정보를 전자문서법상 문서로 볼 거냐, 예컨대 블록체인상에서 돌아가는 스마트 컨트랙을 계약으로 볼 거냐,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할 거냐, 아무런 정함이 없습니다. 국내에는 아직까지. 근데 이 EIDAS 2.0에서는 전자원장과 관련해서 일단 개념을 전자데이터 기록의 순서를 말하고, 해당 기록의 무결성 그리고 기록의 시간 순서 정확성을 보장하는 것을 원장이다라고 하는 개념 정의를 했고요. 또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차별 원칙을 여기서도 적용합니다. 전자원장은 단지 전자 형식이라는 이유나 적격 전자원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나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서의 인정 가능성이 부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러면 EIDAS 2.0이라고 하는 것이 유럽에서 이제 개별 회원국에게 이제 적용이 될 것인데, 우리에겐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뭐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여러 가지 또 의미를 가지겠습니다만, 법 제도적으로도
지금 현재 EU랑 우리랑 이제 디지털 통상 협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차에 걸쳐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통상 협정의 주요 조항 중에 하나가 전자 인증 서명입니다. 여기에는 전자 서명의 법적 효력 인증, 거래 당사자 간 전자 인증 수단 상호 합의 보장, 뭐 이런 내용들이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여기 좀 자문을 하는데 EU에서 계속 요구하는 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트러스트 서비스를 이 협정문에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제도를. 계속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특히 이 전자서명 인증 부분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제적인 거래를 위해서도 이러한 법 제도가 정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도 모바일 뭐 여러 가지 신분 증명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다룰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저희가 성숙된 논의가 없다. 이런 성숙된 논의를 계속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뭐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굉장히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어쨌든 좀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이제 인증 관련된 기술들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보면 항상 기술은 개발돼도 관련된 제도나 정책이나 법이 완비되지 않으면 결국 쓰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아까 EIDAS 1.0에서 2.0으로 갈 때 제가 볼 때 제일 큰 시사점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쨌든 1.0에선 EID라는 거에 국한됐다면 여기는 EID뿐만 아니라 관련된 이제 어트리뷰트 정보들이 또 유통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마련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서명법이 결국은 전자서명에 관련된 것들만 얘기하고 있는데 EIDAS 같은 경우는 디지털 아이덴티티 측면으로 좀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그에 대한 좀 대응이 좀 필요할 텐데 어떤 부분들을 조금은 보완하거나 뭐 수정하거나 뭐 새로 제정하거나 뭐 이렇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좋을까요,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지금 EIDAS 1.0에서 보시면 왼쪽 편에는 신원 확인과 관련된 부분, 오른쪽은 신뢰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 이 전체 인증이라고 하는 체계 내에서 같이 제도로 묶여 있는데요. 국내는 하신 것처럼 전자서명법제는 따로 있고요. 그다음 본인 확인 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이제 정통망법에 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도의 상호 연관성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뭐 예컨대 뭐 DID라든지 또는 모바일 신분증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법 제도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어떤 효과 또는 어떤 효력을 부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이 전체 인증 체계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이거 최대선 회장님께서 차세대 인증 연구에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좀 두셔가지고 제도적인 측면도 같이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